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 김 4-2단원의 두 번째 작품인 제비꽃 노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단원이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라는 단원이죠.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문학 그리고 세계 문학 이렇게 나란히 제시하고 있어요. 제비꽃 노래 이 단원에서도 한국 문학인 오랑캐 꽃이라는 시와 외국 문학이죠. 제비꽃이라는 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독특하게 시 자체에 관한 이 단원은 특이하게 시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시와 교과서 외 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가 그 유형입니다. 특히 외국 작품인 제비꽃보다는 한국 작품인 오랑캐꽃과 교과서 외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이 지문을 공부하신 후에 문제를 통해서 다른 외부 시와 비교하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겠죠?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역시나 외국 작품인 제비꽃보다는 오랑캐꽃의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비꽃의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 간단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외에도 오랑캐꽃과 제비꽃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국 작품이죠. 오랑캐꽃을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의 제목은 제비꽃 노래인데 이 시의 제목은 오랑캐꽃이죠. 뒤에 나오는 외국 문학과 지금 공부할 한국 문학 모두 제비꽃을 소재로 한 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제비꽃을 오랑캐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오랑캐꽃입니다. 이 시는 독특하게 앞부분에 서두 부분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서사적으로 글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 시를 읽기 전에 바탕에 깔아라 라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고 이후에 1년, 2년, 3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활용해서 서사적 표현 방법과 서정적 표현 방법이 섞여 있다라는 선지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랑캐꽃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 우리 조상들은 항상 오랑캐를 비롯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왔죠. 우리의 먼 조상. 이들은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우리 조상들은 너를 오랑캐꽃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랑캐꽃을 너라고 사람을 지칭하는 듯이 불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인법이 사용됐습니다.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제비꽃을 오랑캐꽃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죠. 제비꽃, 네 뒷모양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기 때문에 너를 오랑캐라고 불렀나 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여진족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진족을 좀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에요. 여진족의 전통적인 머리 모양, 변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가 있으며 머리 뒤통수에 머리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머리를 따서 묶어 다녔죠. 이게 바로 여진족의 머리 모양인데 자, 이렇게 머리를 들인 모양이 제비꽃 네 뒷모양과 비슷해서 그래서 너를 오랑캐꽃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제비꽃이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독자들은 시가 제비꽃, 오랑캐 꽃에 관해서 전개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방금 이 내용, 오랑캐 꽃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설명을 해서 독자들에게 시상의 전개를 환기한다. 이런 내용이 옳은 선지로 빈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련이 아니라 서두예요. 서사적인 진술입니다. 그럼 이제 1년 본격적인 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띨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뭐 했단다. 남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간접화법의 어미를 활용하고 있죠. 안악은 부녀자를 가리키죠. 힘이 없는 안악도, 힘센 우두머리도 서로를 돌볼 겨를도 없이 후다다닥 가버린 거예요. 쫓겨갔다고 이행에 제시되어 있죠. 도래샘이나 띠집은 우물이랑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인데 이것까지 모두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어요. 이 쫓겨가는 주체는 바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랑캐,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왜 이렇게 쫓겨갔을까?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고려 장군, 이때 고려 장군은 실제 장군이었던 윤관을 가리키거든요. 고려 장군인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여진족이 살던 곳에 동북 구성을 쌓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여진족들은 고려 장군 윤관의 침입으로 고향을 잃고 쫓겨간 거예요. 어디로? 강 건너로. 그리고 이 쫓겨가는 오랑캐들을 가랑잎에 비유해서 굴러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런 힘 없이, 저항 없이 쫓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오랑캐에 대한 화자의 감정은 뒷부분 3년까지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1년에서는 고려 장군 윤관이 여진을 정벌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무엇했단다라는 간접화법의 어미를 활용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언급한 간접화법의 어미, 역사적 사실, 객관적 진술 이런 내용이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자주 활용됐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2연 보도록 할게요.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구름이 흘러. 실제로 구름이 흐르는 걸 보고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걸 구름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19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자주 출제됐습니다. 3년입니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오랑캐꽃이죠. 너랑 오랑캐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꽃은 그냥 꽃으로서 피었을 뿐이고 오랑캐랑 관련이 없는데 이름을 뭘로 지어버렸어요? 오랑캐꽃이라고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좀 억울하겠다,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화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돌가마나 털메투리는 여진족의 풍습과 관련된 소재거든요. 오랑캐꽃은 여진족과 오랑캐와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돌가마나 털메투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오랑캐꽃인 거죠. 여기 방금 읽은 삼행은 오랑캐꽃이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억울하겠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이런 화자의 감정은 아래쪽 두 행에 더욱 잘 드러납니다.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화자가 햇빛을 막아줄 테니까
오랑캐꽃 너 울어라, 맘껏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랑캐꽃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보이고 있죠. 자, 햇빛을 막아줄 테니 울어라 라는 건 햇빛은 오랑캐꽃이 마음껏 울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소재로 볼 수 있죠. 햇빛을 긍정적인 소재로 해석하는 틀린 선지가 출제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햇빛을 가려줘야 오랑캐꽃이 울 수 있다. 햇빛은 오랑캐꽃이 울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소재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 오랑캐꽃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랑캐꽃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인 행위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겠죠. 햇빛을 가려주는 행위.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어휘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지만 자연물을 활용해서 오랑캐꽃을 활용해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거 건드리고 갑시다. 그럼 화자는 도대체 왜 오랑캐꽃을 불쌍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일련에 제시된 오랑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단 3년에 오랑캐꽃에 대해서 불쌍해하는 이유를 확인해 볼게요. 이 시의 작가는 이용악입니다. 이용악의 시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이고요. 일제에 의해 핍박받는 이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북간도로 이주해서 살았던 시인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주민의 서러움을 담은 많은 시를 창작했죠. 이것을 고려할 때 이 시의 화자가 오랑캐꽃을 보고 불쌍해하는 연민의 정서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억울함이라는 정서에 기초하고 있어요. 오랑캐꽃은 왜 억울합니까? 오랑캐, 여진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그저 외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랑캐가 강토를 침범한 흔적을 이름으로 가졌죠. 오랑캐꽃은 그런 측면에서 억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일제에 의해 강토를 잃은 억울한 처지죠. 그 억울함이라는 정서를 매개로 오랑캐꽃을 연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랑캐꽃을 불쌍하게 여긴다, 우리 민족을 불쌍하게 여긴다.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그러면은 1년에서 왜 굳이 여진족이 쫓겨가는 이 장면을 집어넣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시의 화자는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간 우리 민족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려 군사에게 쫓겨서 삶의 터전을 잃은 오랑캐. 현재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 오랑캐와 우리 민족을 동일시해서 우리 민족의 아픈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과 오래도록 싸웠던 오랑캐,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랑캐가 고려 장군에 의해 쫓겨간 이야기를 실은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랑캐꽃 매개체입니다. 화자는 이 오랑캐꽃을 보고 억울함, 이 정서를 매개로 해서 우리 민족을 떠올리고 있고요. 오랑캐꽃을 보니까 오랑캐가 생각이 나요. 이 오랑캐도 지금의 우리 민족처럼 고려에 의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쫓겨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시의 화자는 결국 유이민들의 비극적인 삶, 그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 세계문학이죠. 독일 작품 보도록 합시다. 제비꽃이라는 시입니다. 원래는 제목이 없었던 시라고 하죠. 방금 읽었던 오랑캐꽃과 마찬가지로 제비꽃이라는 소재를 대상으로 쓴 시예요.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썼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합시다. 제비꽃 한 송이 초원에 피었네. 몸 숙여 아무도 모르게 피어 있네. 제비꽃이 작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임이 드러나죠.
몸을 숙여서 아무도 모르게 피어있는 제비꽃. 이 제비꽃은 고운 제비꽃이었네. 거기 젊은 양치기 아가씨가 왔네. 양치기 아가씨, 제비꽃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발걸음 가벼이 마음도 즐겁게 이리로 이리로 초원으로 노래 부르며. 자, 발걸음도 가볍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초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젊은 양치기 아가씨는 밝은 성격이라는 게 드러나죠. 특히 여기서 초원이나 양치기 아가씨 이런 시어를 통해서 이 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드러나거든요. 아,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었구나. 여자도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구나. 사회적인 배경이 드러나죠. 아, 제비꽃은 생각한다. 내가. 자, 앞에서는 제비꽃을 제비꽃이라고 3인칭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제비꽃을 나로 설정하고 있어요. 제비꽃의 입장에서 1인칭으로 드러내고 있죠. 제비꽃은 내가 자연의 제일 아름다운 꽃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뻐지고 싶냐면 아까 양치기 아가씨의 눈에 띄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이라도 사랑하는 나를 꺾어서 가슴에 으스러지도록 안아 주었으면 내가 참 예뻐서 아가씨가 너 예쁘네 하고 나를 똑 꺾어서 안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꺾는다는 건 제비꽃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죽어도 좋다.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가씨를 향한 제비꽃의 열렬한 사랑이 드러나죠. 잠깐 15분간만이라도 아주 짧은 순간만이라도 아가씨에게 안겨 있었으면 좋겠다. 제비꽃의 열렬한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셨겠지만 앞부분부터 영탄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녀는 와서 제비꽃을 주의하지 않고 다시 제비꽃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만 밟아버렸네. 그 가엾은 제비꽃 맥없이 쓰러져 죽었네. 제비꽃의 열렬한 사랑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왜? 아가씨가 제대로 보지 않고 땅에 있던 제비꽃을 밟아 죽여버린 거죠. 그 제비꽃이 가엾다고 화자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 오랑캐꽃과의 차이점이겠죠. 앞에 오랑캐꽃은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제비꽃은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 거, 오랑캐꽃과 제비꽃의 공통점. 둘 다 제비꽃이라는 꽃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제비꽃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요. 화자가 제비꽃을 가엾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네. 죽는 와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죽어도 나는 그녀로 하여 죽느니 그녀로 하여 그녀의 발에 밟혀. 죽는 순간에도 그녀의 발에 밟혀서 죽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열렬한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 표현을 마무리 짓지 않고 끝내고 있죠. 여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꽃을 대상으로 시로 표현을 했는데 앞에 오랑캐꽃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제비꽃이라는 시는 인간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살짝 언급했었던 두 시의 공통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목표 학습에 보면은 소잉카의 강연과 대답 내용 일부가 제시되어 있는데 한국 시와 아프리카 시의 공통적인 면, 자연과 인간을 연계시켜 표현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 문학이 보편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 그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수성에서 출발하면서도 우리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럼으로써 보편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용학습에 보면 우리 판소리이자 우리 고전소설인 심청, 이것을 오페라로 상연했는데 아주 극찬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심청이라는 내용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서구인들에게 익숙한 오페라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낯설지라도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사랑, 이런 감정은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정이죠. 이런 보편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었다.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야기 더하기에 보면 앞에 언급했던 두 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뒷부분에 시대와 국가를 넘어서기에서 시인 이용학과 괴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비꽃 노래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제비꽃 노래 단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앞에 살펴봤었죠. 수능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 그 비교되는 작품도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수능형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능형 문제는 화면상 풀어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신형 문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A,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서두 부분이 A고 1, 2, 3년을 B, C, D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A, 서두죠. 서두에는 제비꽃이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시상의 전개 방향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제비꽃의 이름의 유래가 제시된 부분이 서두 부분이죠. 오랑캐의 뒷머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너를 오랑캐꽃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리고 이런 서두 부분을 통해서 뒷부분에 오랑캐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시상의 전개 방향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죠. 2번 A에서 오랑캐의 머리 모양과 오랑캐꽃이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두 부분에 방금 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오랑캐의 머리 모양, 오랑캐의 꽃, 생김새가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B, 1년입니다. 1년에서 고려 장군은 고려시대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은 일을 연상시킨다.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었죠. 오랑캐, 여진족을 쫓아낸 고려 장군은 윤관이라는 실제 고려 장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지대에 동북 구성을 쌓았죠. 4번 C, 2연입니다. 2연에서 구름이 흘러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구름이 흘러가는 거에 빗대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같이 공부했었죠. 정답은 5번인데 왜 5번이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D에서 D는 3년입니다. 3년에서 햇빛을 통해 오랑캐 꽃이 햇빛을 맘껏 받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화자의 애잔한 마음을 알 수 있다. 햇빛은 시에서 주로 긍정적인 시어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이 시에 쓰인 햇빛은 오랑캐 꽃이 마음껏 울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어였죠. 그래서 햇빛을 마음껏 받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4-2단원의 두 번째 작품 제비꽃 노래 해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